안녕하세요. 슈르의 평생투자 슈르입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아주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특히 10년물 기준으로 빨리 오르고 있는데 10년물 금리가 1.7%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게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주식 투자하는데 이제 걱정하시는 분도 많고 한데요. 또 이제 금리가 오르면 수혜를 입는 그런 주식들도 있잖아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128주차 계좌 먼저 확인을 하고요. 일단 저축은행 입출금 통장 1,500만원 정도 있고요. 이자가 또 두 번째로 드디어 붙었습니다. 15,354원이 붙었네요. 그 다음에 국내 주식 계좌 지금까지 5천만원 투자해서 현재 8,267만원 정도 되고요. 근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는데 이게 확인을 해보니까 토요일이잖아요. 3월 20일이. 저는 분명히 국내 주식만 가지고 있고 토요일인데 장이 열리지 않았는데 평가액이 127,500원이 줄었더라고요. 주식 평가액이. 분명히 장은 그 밤사이에 열리지 않았는데 왜 이런 건지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이런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무슨 이슈가 있었던 건지. 분명히 지난주랑 수량이나 이런 거는 다 똑같은데 토요일인데 127,500원이 어제보다 줄었단 말이에요. 평가액이 말이죠. 주식 평가액이 어떻게 된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은 좀 알려주세요. 어쨌든 지난주보다 일단 코스피 지수는 좀 내리긴 했지만 제 계좌는 그래도 좀 선방한 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주식 계좌. 해외 주식 계좌는 지금까지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150만원 정도 되고요. 일단 미국 지수가 좀 조정을 보이고 있죠. 나스닥 위주로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주보다 좀 내려갔네요. 마지막으로 자산 배분 계좌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882만원 정도고요. 또 지난주보다 좀 내려갔죠. 채권 가격이 계속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엑셀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금, 한국 주식, 해외 주식, 자산 배분 계좌 합계입니다. 2018년 10월부터 투자를 시작해서 현재 128주차까지 왔고요. 예금 1,5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533,609원. 한국 주식 5천만원 투자해서 현재 8,267만 7,568원. 해외 주식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150만 7,808원. 자산 배분 계좌는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882만 1721원. 합계는 81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억 1800만 804만 706원입니다. 예상 배당금이 한 이 정도 되고요.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주보다 좀 늘어났죠.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아주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금리 상승에 대한 이제 수혜를 입을 종목들을 오늘 얘기를 해볼 건데요. 그런데 명심해야 하셔야 되는 게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갈 것 같지만 또 계속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금리가 계속 올라갈 거다, 2% 3%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데 그럴 거라는 보장은 없단 말이죠. 여기서 또 금방 꺾여서 다시 1%로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금리 상승에 무조건 베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금리가 상승하면은 어느 정도의 수혜를 입는 주식들이 어떤 건지 그냥 알아보는 정도이지 거기에 꼭 투자하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잘 가려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금리가 제법 가파르게 올라오긴 올라온 거니까요. 금리가 올라오면 어떤 주식들이 좋은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게 금융 주식이죠. 은행 주식 같은 게 얘기를 많이 하죠, 사람들이. KB금융이나 신한은행이나 그런 금융 주식들이 아무래도 금리 상승의 수혜를 좀 입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은행들이 하는 일이 이게 돈을 싸게 빌려서 비싸게 대출해 주는 게 은행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거를 예대 마진이라고 하죠. 이렇게 예금을 받는 거랑 대출을 해주는 거의 금리 차이. 그게 이제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은행의 수익이 높아지는 거죠. 물론 예금 금리도 이제 금리가 오르면 올라가겠지만 그건 진짜 쥐꼬리만큼 오르죠. 우리가 예금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사실 조금밖에 안 오르는데 대출 이자는 훨씬 더 빨리 오를 거기 때문에 예대 마진이 커지면서 금융주들이 수혜를 입는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금융주들은 계속 금리가 내려갈 때도 돈을 잘 벌고 있었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잖아요. 금리는 계속 저금리였지만. 그래서 금리가 그렇게까지 큰 상관이 있나 싶기도 한데 금리가 높아지면 이것보다 훨씬 더 빨리 당기순이익이 늘어나게 될 건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단 금리가 오르면 또 일단 금융주 자체가 일단은 재평가를 받으니까요. 사람들의 인식이 하여튼 그러니까
좀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또 금융주가 또 저평가 상태이기도 하고요. PBR이 뭐 한 0.4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주식들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또 금리가 상승하면 좋은 게 이제 보험주 같은 거죠. 뭐 메리츠화재나 삼성생명, 뭐 삼성화재, 뭐 DB손해보험 이런 보험주인데, 일단 보험주는 왜 좋냐? 일단 보험 비즈니스라는 게 일단 사람들에게 그 보험료를 받아서 그걸 모아서 굴리고 있다가 이제 그 사람에게 뭐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그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받아놓은 보험료를 이제 굴린단 말이에요. 굴리는데 보통 뭘로 굴리냐? 뭐 채권 같은 걸로 굴리죠. 보통 뭐 회사채나 뭐 국채나 이런 걸로 굴리기 때문에 금리가 좀 높아야 그 이제 플로트, 하여튼 그 여유 자금에서 나오는 이자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좀 그 수익이 훨씬 더 높아진단 말이죠. 보험사들의 수익이. 물론 뭐 워렌 버핏이 하는 그런 보험사들은 그 보험금을 가지고 보험료를 가지고 뭐 주식에 투자해서 엄청난 수익을 내기 때문에 뭐 금리가 낮아도 큰 상관이 없는데, 보통 그냥 우리나라 보험사들은 대부분 채권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금리에 따라서 수익성이 좀 많이 차이가 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보험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금에 의한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훨씬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일단 보험사들 자체가 또 이제 뭐 PBR이나 PER적으로 봤을 때도 뭐 저평가 상태이기도 하고요. 금리가 진짜 올라준다면 훨씬 수혜를 입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금리가 오를지 안 오를지는 사실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뭐 보험사는 아직 하나도 안 가지고 있기는 한데, 일단 은행주는 금리가 낮을 때도 돈을 충분히 잘 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은행주들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다음으로 이제 금리 상승의 수혜를 입을 주식들은 또 이제 자산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죠. 뭐 제 계좌에서는 뭐 동아타이어 같은 거 현금성 자산이 뭐 아주 많기 때문에, 뭐 채권이나 이런 데 투자하는 자산이 많기 때문에 또 금리 상승의 수혜를 입을 수가 있겠죠. 자산이 아무것도 없는 주식들은 뭐 금리가 상승하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거고, 부채가 많은 주식들은. 그리고 자산이 많은 주식들은 아무래도 금리가 상승하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많기 때문에 훨씬 좋겠죠. 동아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1,500억 정도인데 뭐 가지고 있는 뭐 채권이나 이런 거는 2,000억이 넘으니까 금리가 상승하면 좀 수혜를 입을 수가 있겠죠. 단기 순이익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뭐 자산이 많은 주식도 좋지만 또 이제 당장 돈을 잘 버는 회사도 좋겠죠. 그러니까 미래의 성장이 기대되는 회사보다는 또 이제 당장 돈을 잘 버는 회사가 좀 더 평가를 잘 받는 그런 시기가 될 수가 있겠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래 성장이 기대되는 주식이 엄청나게 달려갔는데 금리가 좀 오른다면은 상황이 좀 역전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뭐 금리가 만약에 10%다 이러면은 뭐 미래의 10년 뒤에 버는 2,000원보다 지금 당장 버는 1,000원이 훨씬 더 중요한 거잖아요. 1,000원을 가지고 10년을 10%로 굴리면은 2,000원보다 훨씬 더 크니까요. 그래서 미래에 돈을 많이 벌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회사들보다는 당장 돈을 잘 버는 회사, 그러니까 좀 PER이 어느 정도 좀 낮은 종목들이 훨씬 더 각광을 받게 되겠죠. 금리가 오른다면 말이죠. 반대로 뭐 금리가 올라가면 안 좋은 주식들은 뭐 역시나 이제 빚이 많은 주식들, 뭐 부채가 많은 그런 회사들은 좀 조심해야 되겠죠. 뭐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그다음에 CJ 그룹들이 뭐 좀 전반적으로 부채가 많은 편이긴 한데, 또 그만큼 이제 잘 벌면은 뭐 문제가 없기는 하죠. 이제 성장주 같은 것도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좀 부채를 좀 많이 끌어와야 되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또 그런 부채 조달 비용이 좀 늘어나겠죠. 그런 거는 좀 안 좋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금리가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좀 올라가는 것 같다가 또 금방 다시 또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너무 이렇게 올라간다고만 생각은 하지는 마시고, 뭐 올라갔을 때 금리가 올라가고 나면은 뭐 좀 좋아질 종목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알아보는 정도지, 뭐 금리가 무조건 올라간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니까 투자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는 절대 알 수 없다는 거, 항상 모든 상황을 대비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